자, 별의 색과 표면 온도 가볼게. 봐봐라.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색깔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정확하게 확대를 해서 보면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별의 색깔이 뭐 때문에 달라지느냐 하니까 온도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얘기. 자, 표면 온도가 높으면, 그지? 색깔이 푸른색 쪽으로 간다. 했지? 우리 불꽃도, 그지? 온도가 높은 게 푸른색 쪽이야. 그치? 그래서, 자, 온도 높은 것이 푸른색이고, 온도가 낮은 게 붉은색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3000도씨 정도가 되면 붉은색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쇠가 빨갛게 달구어졌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 빨갛게 달구어진 거는 바로 3000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가장 높은 게 푸른색 쪽입니다. 그 가장 낮은 게 붉은색 쪽인데, 자, 우리는 요렇게 청, 백, 황, 적, 이렇게 네 개를 외운다. 청, 백, 황, 적. 알겠지? 그러니까, 푸른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쪽으로 가면 그 사이의 끈은 어떻게 돼? 청색과 백색 사이에는 청백색, 황색과 백색 사이에는 황백색, 황색과 적색 사이에는 주황색,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래서 나머지는 외우기 쉬우니까, 그지? 청, 백, 황, 적, 이렇게 외운다. 네 개.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게 색지수라고 해가지고, 그지? 요게 이제 고등부 가면, 그지? 문자로 나오거든. 그래서 O, B, A, F, G, K, M.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쓰는 것도 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중등부에도 전에는 이런 문자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색깔로 나오는 거야. 색깔로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태양이 황색이다. 태양이 황색이다. 자, 황색은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지, 그지? 맞지?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이 원래 몇 켈빈 정도가 되는, 여기 이제 태양 자체가 6000 켈빈이야, 태양이. 표면 온도가 6000, 정확하게는 이제 5800 켈빈 정도, 요 정도 이제 볼 수 있거든. 켈빈이나 도시나 똑같단 말이야. 273도 차이가 나는데, 그냥 5800, 약 6000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 6000. 그죠? 태양이 노란색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요 밑에 2번에 봐봐. 표면 온도는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온도계를 대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뭘로 측정을 한다고? 표면 온도는요, 우리가 별의 색깔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다. 별의 색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하늘에 있는 별들 쫙 보면은, 그지? 자, 별들이 막 있는데 푸른색이 있고 요렇게 이제 노란색을 띠는 게 있단 말이야. 그지? 맞지? 그래서 약간 붉은 계열로 요렇게 되어 있는 베텔게우스가 온도가 좀 낮은 별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푸른색 리겔, 약간 청백색 쪽이 나와 있지, 그지? 청백색 쪽 나와 있는 여기 리겔이 온도가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됐지? 자, 이렇게 온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까먹었을 거니까 풀이를 해줄게. 자, 봐라. 자, 5번 봅니다. 5번.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이면 겉, 절대 등급이면 절. 등급값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요, 겉보기 등급. 10파섹의 거리에 두었을 때 밝기는요, 절대 등급. 실제 별의 밝기입니다. 실제 밝기다, 절대 등급.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한 밝기. 별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데, 그럼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밝기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인다. 자, 밝을수록 등급은 어떻다고?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밝은 거는 숫자가 제일 작은 C. 실제로 가장 밝은 거는 절대 등급이 제일 작은 거 D. 10파섹보다 가까이에 있는 것. 자, 요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겉절이라고 했습니다.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 등급을 한 값이, 그지? 한 값이 클수록 먼 별이다. 그런데 봐봐, 얘가 이꼴 0이면 딱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거고,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면 10파섹보다 멀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으로, 즉 이 값 자체가 작으면 가까운 별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10파섹보다 어떻다고? 가깝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 자, 위에서 밑에 거 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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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뺀 값들이 마이너스 값이면 10파섹보다 가깝다. 자, A 가깝네. 마이너스 값이 나왔지. B는 0이니까 딱 10파섹 거리고요. 요거도 마이너스 값. C, 요거는 플러스 값. 됐지. 그럼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요, A, C 빼고, 그지? 자, 여기서 A 빼고, B 빼고, C도 뺐네. 그럼 뭐야? D. 됐지? D. 플러스 값이니까. 자, B는 딱 0이니까 10파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까운 별과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순서대로 쓰시오. 가장 가깝다.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지. 그지? 숫자가 제일 작다. 요거 빼면요, 마이너스 4.8이니까 얘 마이너스 3.0보다 더 작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별은요, C. 가장 멀리 있는 별은요, D. 이렇게. 되겠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알겠지? 까딱 잘못하면 등급이, 그지?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의 개념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죠. 자, 그 다음 별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을 띠고? 푸른색.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라고 했잖아. 우리가 표면 온도 높은 것부터는, 자, 해보자. 청, 백, 황, 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맞지? 그래서 청, 그 다음에 청백색 없지? 그 다음에 백, 황백색은 없습니다. 그지? 그 다음 황, 마, 그 다음에 황색과 적색 사이에 주황색, 주황색 있지? 가, 그지? 가. 다음에 가장 낮은 게 적색, 나, 순이 되겠다. 그래서 청백, 황적이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줍니다. 그 다음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가장 비슷한 별은요, 어느 것이다? 태양은요, 황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6000도씨 정도 되는 거. 마. 됐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우리가 여기서 별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여기는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마스터 해야 됩니다. 자, 봐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지, 그지? 별의 밝기는 거리하고 무슨 관계? 거리 제곱분의 1이다. 거리 제곱분의 1. 거리가 2배가 되면요,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배가 되고요. 3배가 되면 9분의 1배가 되고, 10배가 되면 100분의 1배가 된다. 제곱분의 1이다. 거리가 10분의 1이 되면 10의 제곱분의 1. 자, 이런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100배로 밝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가 나오면 거리 제곱분의 1로 계산을 해주면 밝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봐라. 어떤 별까지 거리가 원래의 3배로 멀어지면, 자, 거리가 3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밝기는 몇 배가 된다고요? 거리 제곱분의 1배가 되니까 9분의 1배로 줄었어요. 그 다음, 어떤 별까지 거리가 원래 10분의 1로 줄었으면 10의 10분의 1, 거리 제곱분의 1이니까 거리 제곱을 한 거의 역수 되겠지, 그지? 얘의 역수. 그러니까 몇 배로 밝아졌다고? 100배로 밝아졌다. 됐지? 제곱해서 역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우리가 별의 등급차로 바로 묻는 문제. 자, 1등급 차이는 니들 그거 뭐야,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려면 이 등급을 좀 외워주는 게 좋기는 해. 1등급 차이는 2.5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5등급 차이는 100배 밝기 차이 무조건 외워줘야 돼. 나머지는, 그지? 2등급은 6.3, 3등급은 16, 4등급은 40. 이런 것들은, 그지?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알고 있으면 더 편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지? 보통 이제 5등급 차이로 보통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숫자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봐봐라. 2등급의 별은요, 5등급 별보다 몇 배 밝은가? 이거는 그냥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빼면 되는데, 빼면 5-2 하면 어떻게 돼? 3 되겠지. 3인데 2등급 별은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밝은 거잖아. 그지? 즉 3등급 차이로 밝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럼 3등급이 몇 배 밝기 차이? 16배 밝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3등급 차이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1등급, 5등급 외우라고 한 거다. 3등급 차이니까 몇 배? 16배가 밝다. 안 그러면 실제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2등급은요, 6등급인보다 2등급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2등급에서 5등급을 빼면 마이너스 3등급 되는 거니까, 그지? 3등급 차이만큼이 더 등급이 작아서 밝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자, 어쨌든 등급 작은 게 더 밝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밝기가 4등급인 별인데 그것보다 100배 더 밝다. 자, 100배면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지. 그지? 5등급 차이지. 근데 100배가 어떻다고? 더 밝은 거래. 밝은 거면요, 5등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밝다 했으니까 5등급 감소. 그러니까 4등급에서 5등급 감소하면 마이너스 1등급으로 보인다. 왔어? 마이너스 1등급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다. 됐어? 자, 그 다음 봐라. 1등급인 별이 있는데요, 별의 밝기가 40분의 1로 줄어들었어. 자, 40배 밝기 차이는 몇
몇 등급? 그래, 4등급인데, 4등급인데, 줄어들 때 어두워졌단 말이잖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커졌어, 작아졌어? 등급이 커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4등급이 플러스라고 어두워졌다. 등급 증가. 자,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 증가시키면요 5등급으로 보인다. 됐지? 어두워졌다 등급 증가, 밝아졌다 등급 감소, 요런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봐라. 별이 여러 개 모였을 때 밝기 뭐야? 야, 이 같은 별이 16개 모이면 그냥 16배 밝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지? 16배 밝아졌다. 맞지? 16배 밝아졌으면 3등급 감소 마이너스 3등급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별 똑같은 별이 100개가 모였어. 100개가 모이면 100배 밝아졌지. 그럼 뭐야? 5등급 차이니까 마이너스 5등급 등급 5등급이 감소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5등급이 감소했다. 그래서 봐라. 5등급인 별이 있는데요. 얘가 16개가 모였어. 16개가 모이면 밝기가 16배 밝아졌어. 16배 몇 등급? 3등급. 자, 그래서 5등급에서 그지? 3등급이 감소했어요. 하니까 얼마? 2등급 별 1개로 보인다. 16배 밝아짐 3등급 감소 이 말이다. 그지? 16배 밝아졌으니까 3등급 감소. 그래서 2등급 별 1개짜리와 밝기가 똑같다. 그런 얘기다. 자, 그 다음 전구 1개의 밝기가 3등급짜리입니다. 3등급짜리인데 1개 밝기가 3등급으로 보인다면 이 전구 100개의 전체 밝기는 100개면 100배 밝아졌지. 자, 100배 밝아지면 몇 등급 차이라고? 5등급 차이지. 그지? 5등급 밝아졌으니까 감소.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3등급에서 5등급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등급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 어째? 맞지? 뒤쪽에서 계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 유형사. 가까워지면 밝아지고요, 멀어지면 어두워진다. 니들이 암기해야 되는 가까워지면 밝아졌으니까 등급이 작아진 거고, 멀어지면 어두워졌으니까 등급이 커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연결하는 거야. 1등급인 별이 있는데 거리가 4분의 1로 가까워졌대. 거리가 가까워졌대. 4분의 1로 가까워지면요 밝기는 몇 배 차이가 난다? 제곱의 역수 44, 16. 아, 밝기는 16배 밝아졌네. 그럼 뭐야? 3등급 감소. 그리하여 1등급 마이너스 3등급 하니까 마이너스 2등급. 됐어? 자, 그 다음 2등급 별이 있는데, 그렇지? 2등급 별이 있는데 거리가 원래 10배로 멀어졌으면 어두워졌잖아. 거리가 10배면 밝기는 몇 배? 100배. 밝기는 100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100분의 1배. 어두워진 거지. 멀어졌으니까. 그지? 100분의 1배면 5등급 어떻게? 증가. 그지?
자, 그래서 플러스 5등급 하면요 7등급. 됐지? 그 다음 유형 6번. 자, 거리와 절대 등급의 관계, 겉보기 등급을 구하는 문제.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바로 한번 해볼까? 봐봐. 여기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자꾸 다른 개념들을 섞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절대 등급의 기준은 10파색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해 놓고 10파색이다 기억을 해 놓고요. 잘 봐라요. 절대 등급이 3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이 3등급이야. 근데 별 B까지의 거리가 100파색일 때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이냐? 자, 헷갈리나? 지구 있습니다. 지구. 별 B. B인데 요까지 거리가 지금 10파색이야. 별 B. 10파색에 있을 때 마이너스 3등급이지. 이 말이거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0파색에 있을 때 마이너스 3등급이야. 그런데 실제 이 별의 거리가 어디 있다고? 100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그지? 100파색의 거리에 있습니다. 100파색. 100파색일 때, 자, 거리가 달라졌으니까 겉보기 등급이겠지. 그지?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으로 보이냐, 이 말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거리가 몇 배가 됐다고? 거리가 10배. 그럼 밝기는 몇 배가 된다고? 10의 제곱, 거리 R 제곱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0분의 1배로 어두워졌네. 됐지? 그래서 등급은요, 5등급 증가. 증가로 보이니까 5등급을 증가시키면, 그지? 2등급 별로 보인다. 야, 이게 거꾸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100파색의 거리에 있는 별 B의 밝기가 3등급일 때 얘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이겠노?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나? 봐봐. 여기서 100파색이야, 100파색. 그지? 100파색 거리에 있는 별이 2등급이야. 얘의 절대 등급은 100파색에 있는 걸 몇 파색으로 옮기라고? 10파색으로 옮기라고. 이 말이잖아. 10파색으로 옮겨라. 10파색으로 옮겼을 때 밝기가 등급이 이게 절대 등급이잖아. 맞지? 그래서 100파색에서 2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은요. 10파색 10분의 1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등급 감소해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등급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 12번 봐봐. 절대 등급이 0등급이래. 근데 별까지 거리가 40파색이다. 자, 우리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지구에서 40파색에 있는 별 C의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파색 거리, 그지? 절대 등급을 보니까 얘가 0등급이야. 그러면 거리가 지금 몇 배가 됐다고? 4배. 맞지? 자, 그래서 거리 자, R 4배. 그러면 거리가 4배. 그럼 밝기는요 4의 제곱분의 1 16배 16분의 1배로 어두워졌습니다. 3등급
증가. 그지? 그래서 3등급 증가. 플러스 3 하니까, 그지? 자, 48색 있을 때 거리는요, 3등급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3등급 별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있지? 겉절이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이야기했지.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값이 클수록 먼 별이다. 클수록 먼 별인데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딱 똑같으면요. 똑같으면 그지 0이다라고 하면은 딱 거리가 10파섹. 10파섹.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한 값이 얘가 무슨 값이라고?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이런 표현이잖아. 마이너스 값이면 가까운데 뭐보다 가깝다고? 10파섹보다 가깝다. 그런 개념입니다. 10파섹보다 가깝다. 그 다음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값이 그지? 절대값이 0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면 플러스 값으로 나오면 얘는 10파섹보다 멀다. 플러스 값이 클수록 점점 더 먼 별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치? 클수록 먼 별이다. 기준은 10파섹. 자,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봐라. 유제 10번. 정해나 여기를 봐야지. 책을 봐야지. 책을 봐. 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겉절이. 자,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앞에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지? 바꿔줘가지고 계산을 해줘. 그지? 계산을 했을 때 거리가 제일 가까운, 즉 숫자가 제일 작은 거 뭡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제일 작은 거 태양. 됐다 작네. 계산 안 할래. 태양. 자, 두 번째 작은 거는요. 시리우스 마이너스 2.9. 그 다음 자, 플러스 값으로 큰 것들 이제 골라줘야지, 그지? 맞지? 이건 계산해야 되겠네. 5.8, 6.9, 6.0이네. 그지? 그래서 5.8, 북극성. 그 다음, 베텔게우스. 그 다음, 가장 큰 값, 리겔, 가장 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되지. 태양과 시리우스, 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이 다 적었어? 적고 있어? 자, 그 다음은 뭐냐? 요것도 한번 바로 보자. 문제를 바로 보자. 유제 13번. 겉보기 등급이 4등급인 별 B까지의 거리가 100파섹일 때. 자, 해석해야 된다. 겉보기 등급이 내 눈에 보이는 등급이 4등급인데 이게 어디 거리에 있다고? 100파섹 거리에 있다네. 아까 여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문제의 반대 개념 요 밑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다, 그지? 맞지? 그래서 자, 해보자. 그러면 절대 등급은 얼마이냐 라고 했는데, 자, 절대 등급은요 몇 파섹 거리에 있다고? 10파섹. 즉 100파섹의 거리에 있을 때 4등급으로 보이는 별이 있는데, 절대 등급
절대 등급. 얼마의 거리에 있어? 10파섹의 거리에 놓았을 때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까 거리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자, 밝기는요 100배 밝아진 거야. 즉 5등급 감소.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5등급 감소. 5등급 감소니까 몇 등급이겠어? 마이너스 5 하면요 마이너스 1등급.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해도 되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파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고요. 맞지? 그러니까 니들이 사실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굳이 그림이나 정리 안 해도 상관은 없지. 될 수 있는 거야. 딱 보고 거리 100파색 나와 있는데 절대 등급 10파색 거리가 10분의 1이네. 100배 밝아졌네. 100배 밝아졌네. 5등급이 작아졌네. 그래서 5등급에서 마이너스 5등급 해가지고 바로 계산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뭐야, 이거. 연주시차가 나와 있네.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일 때, 연주시차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연주시차. 기억나는 사람? 야, 이것도 별까지 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거 있잖아. 이건 제곱 아니고요. 그냥 연주시차분의 1입니다. 그지? 그래서 연주시차 0.1초분의 1이니까 거리는 얼마? 10파섹. 오케이. 10파섹에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래. 10파섹에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래. 그럼 절대 등급은요? 절대 등급도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 밝히잖아. 그러니까 딱 10파섹에 있는 별은요, 겉보기와 절대 등급이 똑같으니까 그냥 1등급이야. 등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이 1등급입니다. 그치. 2번에 4, 3번에 3, 4번에 3, 5번에 4, 6번에 1, 7번에 1,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3, 11에 1, 12에 1. 그 다음 서술형 연주시차 점점 작아진다. 14에 1에는요 1파섹 1. 이번에는요 2초. 연주시차는 그지 거리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15번에 지구가 공전했기 때문에 저 지구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렇다 이거야. 그 다음 A 그지 요거는 시차가 클수록 먼 별이다. 시차가 클수록 가까운 별이다. 아니네. 연주 시차가 더 큰 별을 골라라. 연주 시차가 더 크면 시차가 클수록 연주 시차도 크잖아. 맞지? 에이.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이동 거리가 별 A가 더 크다. 클수록
연주시차도 크다. 이동거리가 더 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거리가 더 멀다. 여기를 이제, 그지? 1년 후, 6개월 후, 6개월 후. B의 이동거리는, 자, 요렇게 한 요 정도 되겠고, 그지? A는 요 정도 있었으니까, A는 요 정도 시차가 나온다. 시차가 나온다. 시차가 큰 게 연주 시차도 크다. 또는 이동거리가 더 크다. 됐어?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1번.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 6개월 간격으로 빠방 측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별이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 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청구상에 배경이 되는 별이다. 매우 먼 별이라서, 그지?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고, 그지?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위치는요, 따당 여기서 여기까지, 그지? 나의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의 시차고, 걔의 2분의 1이 연주시차, 나의 연주시차. 그러면 가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잖아. 그지? 변한 게, 6개월 동안 변한 게. 그러니까 최대 거리가 여기까지인데, 요거가 이만큼의 거리가 가의 시차. 이 가 시차의 2분의 1 값이 연주 시차. 요거의 2분의 1 값. 원래 여기는 이제 기준으로부터 몇 파섹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 전체의 거리의 2분의 1이 연주 시차다. 이제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거리가 더 크게 움직였잖아. 그래서 가가 연주 시차가 더 크다가 맞는 말이고요. 자, 연주 시차가 클수록 가까이 있는 별이라 했지. 그지? 그러니까 별이 굉장히 멀리 있으면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이, 자, 지금 6개월인데 별이 됐다 멀어, 이렇게 됐다 멀어, 됐다 멀면요, 이렇게 각도가 거의 어떻게 돼 있어? 인식도 못하면 거의 이렇게 해서 각도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맞지? 거리가 멀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거리가 짧으면 각도가 이만큼 커졌잖아.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연주 시차가 큰 게 가까운 별, 가가 가까운 별입니다. 가는 멀리 있다가 틀렸지. 그 다음 가와 나의 위치가 변한 이유는 별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택도 없지. 그지? 지구가 공전했기 때문이다. 지구 공전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 또 질문. 없어? 좋아. 그러면 밝기 변화하고, 자, 홈워크는 요겁니다. 여기. 그지? 이거를 안 했네, 우리가. 그지? 어제? 아닌 거야, 아닌 거. 8월 23일. 홈워크인데, 요거만 간단하게 보고, 가자. 빛의 밝기 변화. 자, 요거는 그림을 잘 봅니다. 봐봐. 방출하는 빛의 양이 다르대. 빛의 양이 다르대. 즉,
원래부터 애초부터 밝기가 다른 두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같은 거리, 빛의 양이 다르고 거리가 같습니다. 같은 거리에 딱 비쳤어. 그렇게 해서 밝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어느 게 밝은 거야? 이게 더 밝은 거 맞지? 큰 게 밝은 거겠지, 그지? 맞지? 이게 좀 어둡지? 그래서 빛의 양이 더 큰 것이 더 밝은 거다. 뭐야? 그지?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밝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밝기는 고등부에서는 광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알겠지? 광도가 바로 별의 실제 밝기를 얘기하는 거다. 절대 등급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방출하는 빛의 양이 똑같습니다. 빛의 양이 똑같대. 별의 밝기가 똑같은데요, 거리를 다르게 해줬어. 자, 서로 다른 거리에서 비췄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게 더 밝게 보여? 이게, 그지? 거리가 짧은 게 더 밝게 보인다. 그런 얘기지, 그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 밝기는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에서는 크게 이제 그렇게 많이 바꿔내지는 않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별의 밝기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치? 얘가 여기 몇 배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괜히 어렵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는다. 알겠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거리가 같을 때는요,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더 밝게 보이는 거고,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을 때 별까지의 거리가 어떨수록 밝게 보인다고? 가까울수록 밝게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도 실험을 해요. 요거도요, 거리, 밝기, 자,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요, 밝기는 4분의 1배가 됐고요, 거리가 3배가 되면요, 밝기는 9분의 1배가 됐어요. 라고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연주시차는 그냥 역수고요. 거리하고 밝기 차이는요, 제곱의 반비례다. 제곱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X 해보자. 실제 밝기가 다른데, 다른 별들은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지구에서 다른 밝기로 보인다. 실제 밝기가 다른 별들은 똑같은 거리, 10파세기로 생각하면 되지. 근데 실제 밝기가 다르대. 그럼 절대 등급이 다른 거잖아. 다른 밝기로 보여야 맞는 말이지. 거리가 멀어지면요, 봐봐.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 뭐라고? 별의 밝기. 거리가 멀어지면 별의 밝기가 줄어든다. 맞지? 그 중등부에서 요런 용어들 해석하는 요런 문제들이 보통은, 그지? 좀 잘 선행이 좀 돼 있어야 고등부에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어. 지구에서 같은 밝기로 보이는 별은요, 모두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훨씬 밝은데 멀어서 똑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 그 다음,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은 별들은,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은 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 등급이 똑같다 이 말이야. 절대 등급. 실제 빛의 별의 밝기가 같다. 근데 모두 지구에서 같은 밝기로 보입니까? 아니지. 실제로 같은 밝기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어둡게 보이는 것이지.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휴대전화를 움직여서 모는 종이와 거리를 점점 멀리하였다. 자, 거리가 2배. 모는 종이 넓이는 몇 배 됐을까요? 4배.
거리가 2배니까 밝기는 4분의 1 적으면 안 돼요. 맞지? 우리가 이거 했잖아. 그지? 모는 종이의 거리, 요거 A면, 요거는 2A가 됐을 때, 요렇게 돼 있었잖아. 맞지? 거리가 A, 거리가 2A. 그래서 면적을 물었으니까 넓이는요, 4배. 그래서 밝기는 4분의 1이었다고. 그 다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의 변화와 같은 넓이의 모는 종이가 받는 빛의 양의 변화를, 이게 무슨 말이야?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 즉 여기에서 휴대전화, 여기에 광원이잖아. 여기서 나오는 빛의 총량, 빛의 총량의 변화와 같은 넓이의 모는 종이가 받는 빛의 양의 변화. 즉 여기가 한 칸이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이라고 볼 때, 그지?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같은 넓이의 모는 종이가 받는, 같은 넓이면 요거 한 칸이잖아, 한 칸. 그지? 요거 한 칸이잖아. 같은 넓이의 모는 종이가 받는 빛의 양의 변화. 즉, 빛의 양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빛의 양은, 그지? 즉, 원래 이제 같은 넓이의 모는 종이가 받는 빛의 양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빛의 양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알겠지? 구구절절히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자, 빛의 양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공식을 딱 써주면 되긴 하는데,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그걸 풀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지? 요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앞에 거 쭉 주저리 문제를 쭉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은하와 우주. 자, 요거는요, 오케이. 자, 은하라고 하는 거는, 은하는 별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별이 모인 게 은하야. 알겠지? 엄청나게 많은 별이 모인 게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림 있잖아. 우리 은하 그림이 있는데 좀 밝은 부분 있지? 밝은 부분이 별이 됐다 많이 모여서 밝은 거라고. 다 별이라고. 알겠지? 다 별이야. 그래서 우리 은하 중에서도 우리 은하는요, 태양계가 있는 은하. 태양계가 있는 은하. 됐지? 여기에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기체,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간, 별 사이의 물질이다. 별 성자를 쓰고 사이 간자를 써서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다. 뭐 기체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간물질이 있고요. 성단도 별의 집단이고, 성운은 구름처럼 보인다. 구름 운자를 썼습니다. 구름처럼 보인다. 자, 그런 건데 일단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도록 한다. 자, 어쨌든 모양이, 그지? 위에서 보면요, 막대나선 은하. 자, 그 막대나선 은하라고 하는 거는, 그지? 중심에 약간 막대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 그지? 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선팔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약간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 여기 나와있지? 다시 그려보면 여기 있네. 요 그림으로 보면 돼. 중심부가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 자, 요렇게 보고요. 그 다음, 지름은 3만 파섹, 10만 광년. 요즘에는 파섹으로 많이 나와서 3만 파섹 돼 있는데,
태양계의 위치가 중심부에서 8500파섹. 자, 봐봐. 여기에서 중심부에서 전체가 3만 파섹인데 중심부에서 8500파섹이면 중심부에서 약간 요렇게 떨어져 있는 요 정도 부분이 태양계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8500파섹 조금 숫자가 잘 안 이어지는데 10만 파섹에 3만 광년, 10만 광년에 3만 광년이면 요건 좀 쉽잖아. 그지? 전체가 10만 광년이면 여기까지가 5만 광년이고 5만 광년이고 중심부에서 3만 광년 떨어진 그지? 중심부에서 3만 광년 떨어진 요 지점이 태양계 위치란 말이야. 그래서 태양계 위치 기억을 해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 학교가 많아서 자, 핵심만 딱딱 보고 가자. 은하수는요,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거예요. 우리 은하를 본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있지, 여기. 은하라고 하는 것이 별들의 집단이었다, 그지? 별들의 집단이었는데, 여기가 태양계가 딱 있단 말이야. 태양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별이 많이 안 보이겠지? 없어. 밑으로 봐도 별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은하의 중심부 쪽으로 보면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잖아. 그지?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야. 어느 영역에, 자, 지구에서 보면 요 영역 쪽으로만 별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 다른 쪽은 없어. 한쪽으로만 별이 많이 모여 있고 다른 쪽은 없다고, 별이. 그지? 그렇게 보인 게 바로 은하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지? 은하수. 그래서,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 쪽으로 본 게,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게 은하수인데, 자, 그러면, 이쪽으로도 보면은 약간 뿌옇게 띠가 보이긴 보이겠지. 그래서, 중심부 쪽으로 보면 가장 밝고 넓게 보이는데, 요때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것이고 겨울철에는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볼 수 있어 가지고 겨울철의 은하수는 굉장히 연하고 그지? 좀 어둡고 근데 여름 쪽에는 좀 진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때 여름 쪽에 이제 중심부 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바로 궁수자리다. 궁수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봐라. 여기서 은하수의 특징, 북반구에서도 볼 수 있고 남반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은하수는요, 중심 방향이 궁수자리입니다. 궁수자리. 거기가 폭이 넓고 밝게 보인다. 은하의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궁수자리. 됐지? 그 다음 여름철이 따뜻하게 보인다. 즉 여름철이 중앙부 쪽으로 핵 쪽으로 볼 수 있는 위치라서 그래. 위치. 겨울철에는요 여기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겨울철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여름철에는 밝고 뚜렷하게 보인다. 자, 여름철의 은하수 이게 이제 사진으로 많이 봤을 건데 그지? 별들이 진짜 많은데 검은 부분도 보여. 검은 부분은 뭐겠노? 이거는 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별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간물질이 있잖아. 성간물질이라고 해서 빛을 내지 않는 구름 형태거든. 그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을 가린 거야.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거지 별들이 없는 게 아니다. 되겠어? 누구야? 자, 알겠지? 그지? 그래서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성단과 성운 들어간다. 성단, 별의 집단,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 자,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성단은요, 상계 성단과
구상성단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즉 별들이 많이 모였어. 많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로 공처럼 모인 거는 구상성단. 됐지? 구상성단. 그런데 좀 적은 개수의 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모여 있어. 그게 산계성단. 원래 산계라고 하는 것은, 그지?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왜 자꾸 돌아가는 거지? 좀 딱 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원래 귀 보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원래 귀 보는 거 아니에요? 이쪽인가? 아,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 아, 이 모양이 딱 이거네. 그지? 아, 그렇지, 이상한 거죠. 맞네. 바보다. 그지? 딱 모양이 그거네. 어떤 편안하네, 이제. 맞지? 쭉 돌려있더만. 아, 참. 자자. 좋아. 그래서, 구상성단. 그죠? 구상성단.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으니, 빽빽하게 몇 개가 수만에서 수십만 개, 좀 많지. 큰 한 덩어리야. 근데 얘는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애들이다. 자, 근데 너가 우리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하는 데 있잖아. 자, 어떻게 보면 되는 거 아니까 별들은,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서 모이게끔 되어 있어. 항상 중력이, 그지? 밀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약간 큰 쪽은 뭔가가 질량이 큰 거거든. 같은 부피에. 질량이 크면 다 잡아당기는 중력이 크다고. 중력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질을 더 잘 끌어당길 수가 있어. 그지? 중력이 큰 쪽으로 물질들이 계속 모이게 돼 있단 말이야. 모이게 돼 있으니까, 자, 구상성단 봐봐. 이미 빽빽하게 많이 모였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많고요. 나이가 많으면 이미 생긴 별이 이제 탄생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별도 식었어. 표면 온도가 낮아.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상계성단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싱싱한 별들이 이제 모이고 있어. 이제 군데 이제 모여 있는 거야. 군데. 상계성단이야. 그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시 중심부로 쫙 모이겠지만 아직 모인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나이가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덜 식었어. 표면 온도가 높아요. 푸른색 별들이 많다. 됐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들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상계성단은 여기 우리 은하도 봐봐. 우리 은하도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지. 딱 외부 나선팔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중심 쪽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이는 모양이 되죠. 회전하면서 모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천천히 모입니다. 모이는데 여기서 봤을 때, 그지? 중앙부에 있는 거는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중앙까지 간 거고, 나선팔 쪽에 있는 거는 어때? 아직 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나이가 어린 애들이라고. 그래서 색깔도 보면 중심부에는 약간 붉은 계열로 보이지. 나선팔 쪽에는 푸른 계열로 보이지. 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상계성단은요, 주로 나선팔에 분포하고요. 나선팔. 아직 중심으로 가고 있어. 구상성단은요, 어디에 있어? 이미 중심에 가 있어. 은하 중심부. 또는, 이게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의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 있지. 구형의 공간. 그거를 우리가 헤일로라고 부르거든. 우리나라 땅 위에 있는 하늘도 우리나라 영공이잖아. 그지? 그것처럼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이 공간을 헤일로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를 우리 은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일로 부분에 구상성단이 있다.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 그냥 헤일로라고 하면 될 건데, 그지? 헤일로에 분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상계성단은요, 나선팔 쪽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요, 은하핵, 그리고 헤일로 부분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 성운 갑니다. 성운은요, 별과 별 사이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보인다. 그럼 이 성운은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빛을 낼 수 있겠나 없겠나? 없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질이 아니거든. 그지? 아닌데 이 성운에서 실제로는 이제 성운이 있었는데 이 성운이 모이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여기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 성운은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봐라. 성운에는 세 가지,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방출성운은 봐라. 성운이 있고, 성운이 있다고 성운이, 그지? 자, 성운이 있고 그 주위에 별이 있지. 맞지? 별이 있지. 그럼 별에서 빛이 나올 거잖아. 빛이 나왔는데 이 방출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운이 이 별빛을, 뜨거운 별빛을 흡수를 했어. 흡수를 하면 얘가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렇게 흡수했다가 다시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얘가 다시 방출을 하는 거야. 자, 별빛을 흡수했다가 방출을 하는 게 방출성운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겠어, 낮겠어? 자, 색깔 봐봐. 붉은색이지. 온도가 높다, 낮다? 낮다. 온도가 낮다. 무슨 색? 붉은색. 왜 온도가 낮으냐? 니들, 자, 저기, 오뎅 먹으러 가재. 오뎅을 먹으러 갔어. 그지? 오뎅 한 개 먹고, 국물을 먹었어. 어떻게 돼? 국물을 먹었는데, 너무 뜨겁잖아. 다시 배 탔어. 너무 뜨거우니까 넘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배 탔어. 자,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는요, 온도가 어떻게 됐어? 식었지. 그거 똑같은 거야. 한번 성운에 흡수됐다가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 거라고. 비유가 완전 적절하지 않나? 맞지? 흡수했다가 뱉었어. 그지? 그래서 방출성. 야, 그럼 반사성운은 뭐야? 반사성운은 성간 물질이 있는데 주변에 별빛이 오잖아. 그지? 자, 성운이 있고요. 별빛이 쫙 왔어. 별빛이 왔는데 흡수? 아니, 그냥 바로 반사. 바로 반사. 인마의 에너지, 별빛의 에너지가 줄었어, 안 줄었어? 안 줄었잖아. 그래서 푸른색 그대로야. 온도가 높아요. 푸른색. 이해되지? 방출과 반사. 반사한 거는요, 에너지가 줄지 않습니다. 마기할멈성은 M78. 자, 방출성운의 대표는요,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붉은색 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암흑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주변에 막 별빛이 있을 거잖아. 맞지? 지구에서 별빛이 보이면요, 밝은 거야, 얘는. 밝지? 근데 별빛이 쫙 오는데 성간물질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근데 성간물질이 너무 진하게 있는 거야. 얘는 온도가 낮아. 너무 진하게 있으니까 별빛이 가려지겠지.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고. 뒤쪽에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인다. 알겠지? 그러니까
말머리 모양의 이 시커먼 부분에 뭐가 많다고?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반사성운이나 방출성운보다 암흑성운이 밀집도가 훨씬 더 크거든. 그래서 암흑성운이 그지 여기에서 이제 별들이 많이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도 봐봐. 여기 별들이 있지 보이지? 여기는 별이 안 보이지? 여기 암흑성운이 있는 거라고. 성간물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지? 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그지? 망원경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진 거다. 자, 그럼 여기, 자,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 소리가. 자, 1번, 1번에 3만 파섹, 2번에 B, 그 다음 2번에 OX, OOXO, OX에 OOXO, 3번에 가는 산계성단이고요. 나는 구상성단, 4번에 1에 9, 2에 산, 3에 9, 4에 산, 구산. 5번에 첫 번째가 반사성운, 두 번째가 암흑성운, 세 번째가 방출성운이다. 됐어? 자, 이 뒤쪽의 지구과학은요, 그냥 암기다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좀 암기다. 암기라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 우주팽창. 자, 봐봐, 우주팽창. 이거는 지금 니들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별표. 지금, 내용이 실제 얼마 안 들어가 있거든. 얼마 안 들어가 있는데, 너가 이제 고등부 통합과학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우주팽창 다음에 빅뱅 우주론. 알겠지? 거기에 기본이 되는 거다. 일단 진짜 내용이 조금만 있는 건데 그래도 요거라도 일단 알아놓도록 합니다. 봐봐라. 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지?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밝혀낸 건가 하니까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팽창론을 주장을 하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허블이, 그지? 외부 은하를 발견을 합니다. 외부 은하. 즉, 망원경이 발전을 하면서, 그지? 자, 처음에 이제 별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확대를 쫙 해보니까 하나의 별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인 거지. 즉, 별들의 집단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가장 가까운, 그지? 은하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허블이 외부 은하를 발견을 했다. 외부 은하를 발견했는데 우주에는요, 약 1000억 개의 외부 은하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억 개는 의미가 별로 없지?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까지는 1000억 개다 이런 얘기야. 그래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그 다음, 외부 은하는요,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은하들은 우주 공간에 불균질하게 분포한다. 일정한 거리로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많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 흩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이 외부 은하들은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원은하, 이렇게, 그지? 둥글게 되어 있는 거, 타원은하. 나선은하는 나선은하인데, 중심부에 약간 바가 있는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그 다음에 중심부에 바가 없는 정상 나선은하, 그리고 타원은하, 나선은하에 넣지 못하는 불규칙은하, 이런 식으로 모양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무슨 은하라고?
막대 나서는 하다. 알겠지? 막대 나서는 하다. 우리 은하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발견된 은하, 외부 은하가요. 안드로메다 은하. 얘가 정상 나선 은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은하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과학 수업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를 했었어.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로 바뀐 거야. 우리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니고 중심부에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뀐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외부 은하고요. 자, 우주 팽창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우주 팽창. 우주 팽창도요. 허블이 우주 팽창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허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어떻게 알아냈느냐? 자,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대한 공간이고요.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허블이 주장한 거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뭘로 주장을 했는가 하니까, 자, 지구에서 은하들을, 외부 은하들을 쭉 볼 거잖아. 그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외부 은하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 있는데, 걔들을, 그지? 자, 위치를 살펴보니까 외부 은하들이 전부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이쪽에 있는 은하들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 거야. 멀어진다. 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멀어지고 있다. 그 스펙트럼으로 이제 별빛을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스펙트럼에 그지? 일단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거 한 개 적어 놓습니다. 적색 편의. 편의야 편의. 편의가 나타난다. 자, 편의입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멀어지고 있다. 이 적색 편의를 가지고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는데 그냥 모두 다 멀어진다. 그걸로 끝이면 안 되겠지만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즉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야. 후퇴 속도가 빠르다. 멀리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멀어지고 있어. 그런 표현이야. 멀리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자, 그걸 가지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겠지. 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은하가 있고, 즉, 우주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은하가 움직이는 개념이면, 그지? 은하가 움직이는 개념이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오는 은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있고 우주 위의 공간에 은하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우주 자체,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봐봐. 여기에 풍선에 별, 자, 스티커를 붙였어. 그럼 이 풍선의 스티커는요. 풍선의 특정한 지점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풍선을 불어서 크게 만들면, 자, 어디? AC의 거리도 멀어졌고요. 그리고 AB의 거리도 멀어졌고요. BC의 거리도 각각 멀어졌다. 그지? 즉, 공간이 팽창하게 되면 전체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다 멀어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까이에 있는 AB가 늘어난 거리의 비율하고 BC, 조금 더 멀리 있는 AC 사이의 거리가 늘어난 비율 보면 멀리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정도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거든. 그지? 자, 요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거. 은하의 중심은요, 특별한 중심이 없습니다. 특별한 중심. 즉, 팽창을 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팽창을 하느냐? 모른다. 또는 알 수 없다. 알겠지? 또는 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니까, 그지, 맞지? 그래서, 어쨌든,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을 하고 있다.
균일하게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은하들이 서로 똑같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봐봐. 지금 맞춰야 되는데. 빅뱅으로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이거 나머지 하고 복습 들어가도록 하죠.